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종로구 선거구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곳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일 뿐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 제1야당 대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무능 오만 부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심의 칼날을 꽂겠다라고 하는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필연적으로 황교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여당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이낙연의 대결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총리를 지낸 사람끼리의 대결, 그래서 이것이 빅매치다. 이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시기한 말이지만은 민주당 후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이 선거 개념이 종로구에서 제1야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과의 대결, 임기 3년을 넘기는 순간에 있는 이 대통령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당 후보가 누구인가, 그것은 국민의 관심 바깥이고 특히 종로구민 여러분들도 그 점에 있어서 이 선거의 뜻을 정확히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 또는 종로구청장 후보가 내걸만한 공약을 내걸고 아마 여당 후보는 어제 그저께부터 아마 지역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종로구에 국한돼서 여러 민원 그것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크게 국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걸 크게 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 3년간의 실정을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득시키고 각인시켰어. 그래서 종로에서 그 바람을 일으켜가고 전국으로 확대시켜야 할 책무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간의 실정 중에는 두드러지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미 탄핵 사유가 상당히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순서하고 헌법 수호 책임을 지겠다고 한 다음에 한 공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반대한 국민도 전부 포용하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도 적재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기용하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공약사항이 지켜졌습니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이 공약은 철저하게 안 지켜졌습니다.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헌법 선서를 하고 공약 중에 이와 같이 100% 지켜지지 않는 대통령, 이거 처음 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대통령은 절대 출연해서도 안 되고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3년 동안에 국민을 절반씩 나누어놔.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려버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1+4가 뭡니까? 둘러리 군소정당하고 짜고 말이지. 위헌적인 공수처법, 위헌적인 이 비례대표제 법안, 이걸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아주 허접스럽게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용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전부 자기 편 인사들로 돌아막았고, 더 기가 찬 것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200명 이상을 한 홀에 모아놔 놓고 질문한 기자가 대통령 답변해서 반론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거. 이번 1월 달에 기자회견에 여러분 보셨지요? 그 공개된 자리에서 나는 조국 장관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큰 빚을 졌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걸 질문한 기자가 반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어물쩍 다 넘어가는 이게 국민과의 소통이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그 헌법적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까? 신기할 정도로 100%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이것이 통째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휴전선 인근에 있어서 우리 쪽의 육상 또는 공중에 있어서의 우리의 방어력을 완전히 허물고 약화시키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이 합의를 국민의 뜻에 물어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걸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촛불 시위 때 폭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떠한 단계를 밟겠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리고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활동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계엄령 문건 존재 자체가 내란 예비 업무다. 그리고 기무사 사찰도 이거 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육군 중장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겼고 이 사건은 전부 혐의 없이 무죄로 다 판명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부정과 관계해서 청와대 관련자 등 송철호 당선자 13명이 기소된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 언급이 30회 이상 있고 청와대가 8개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소장에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을 때는 공소의 누구와 공소의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적시하기 마련인데 이 공소장에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막 바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대통령 30년 직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피의자로 아주 이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장 하나로라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도 되기 전에 물론 기소도 되기 전이고 구속도 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탄핵 심판에 걸었던 일을 상기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울산시장 부정게이트의 70쪽의 공소장에는 그건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기소된 이후에 2주일이 됐는데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말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주목되고 우리도 여기에 매일같이 그 뉴스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걸 호기로 생각했는지 전혀 딴청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것대로고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문서가 나오는데도 대통령이 딴청 부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해도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출사회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실패하고 왕따당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는 망가졌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이런 총체적 실정에 대해서 종로구 선거구에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1야당 대표 황교안 후보는 이걸 정당하게 드러내놨고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민주당은 최근까지 이번 총선거를 이 야당 심판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야당 심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거를 무수히 치르고 현장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지 않은 선거, 참 기가 찰 일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래, 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대들이 3년 동안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이 예사로 탄핵 사유가 생길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런데 아주 만만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편리한 야당을 뒀는데, 그래, 그 야당을 어떤 걸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의 무능을 심판한다, 이 말인가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민주당 예정 후보는 이 미래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걸 심판하겠다는데, 그것도 아주 낭만적이고 귀여운 말이지만은 이번 이 종로 선거는 정권 심판입니다.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를 찍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난 3년 동안의 치적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 그리고 이 결단은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아주 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투표를 통해서 4월 15일 종로구에서 이 정권의 향배, 이 이후에 이 땅의 민주질서가 어떻게 다시 회복돼 가는가 하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치겠습니다.